네, 안녕하세요. K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함께 고민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메가이시 USA의 제임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6년 전 발간되었던 책 내용입니다. Good to Great Company,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가 저자인데 오늘은 그 책 내용의 핵심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또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임직원분들 입장에서 다니고 계시는 이제 기업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우량 기업이 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이제 사실 힘든 과정인데 근데 그 우량 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초우량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얼만큼 힘든 일일까? 얼마나 힘든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사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 짐 콜린스는 다시 한번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때로는 우리 회사가 좋은 그 우량 기업의 틀에 들어갔을 때 또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또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적, 가장 큰 적은 바로 그 좋다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족이 바로 가장 제일 위험한 경계 요인 넘버 원인 걸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위대한 기업들로 이 짐 콜린스가 분류한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을 짐 콜린스가 당시에 조사를 했고 15년간 연속적으로 인더스트리의 경쟁 업체 대비해서 주가가 평균 3배 이상 연속적으로 15년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성장했던 기업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의 그 공정성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신뢰성을. 그래서 2000년 초에 이 책이 발간이 됐고 여기서 이제 다뤘던 모든 기업들은 98년도까지의 회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2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선정한 이 11개 기업들이 지금 2024년 8월 현재 시점에도 과연 생존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존율이 너무 낮고 대부분 이미 26년이 지난 시점 회사가 망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쇠락의 길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 대다수가 11개 기업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배경은 갑자기 제가 20년 전, 24년 전에 읽었던 그 책 내용이 너무나 제 책꽂이에서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책을 꺼내서 다시 보면서 너무나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통해서 다시 11개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8개 회사가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회사는 기업 자체가 인수합병, 다른 곳으로 2개 회사는 다른 곳으로 합병이 되었고 질레트라든지 굉장히 면도기 회사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제 합병이 돼서 인수합병이 된 그런 사례고 그래서 이제 8개 기업만 원래 모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이 책의 데이터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98년도 기준하면 2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저자 짐 콜린스의 그 관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가 그 발견한 어떤 그 그레이 컴퍼니가 된 그 회사들의 그 공통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을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 1.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영입한 저명한 그런 리더 영입은 그레이 컴퍼니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90%는 그 11개 기업 중에서 거의 10개 기업은 내부 출신 CEO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그 리더를 영입을 해와서 기업을 운영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기업에서의 성공 체험이 우리 기업에 그대로 트랜스퍼가 되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데이터로 이 짐 콜린스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90% 이상은 전부 다 내부에서 우리 기업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온 내부 리더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짐 콜린스가 지적한 점은 경영진의 보수가 회사의 성장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보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 때문에 단순하게 일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진 그러한 어떤 판단력을 가진 그런 리더는 위대한 컴퍼니로 결코 회사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 자체만으로는 위대한 회사와 보통의 회사 또 우량 기업 이런 그 기업들 간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설정이 되고 또 수립이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 참여한 그 바텀서부터 위에 탑 매니지먼트까지 어떠한 과정이 걸쳐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단순한 보기 좋은 글이나 어떤 슬로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 번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동등하게 중시 여겼음. 우리는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같은 비중으로 이 그레이 컴퍼니에 속한 기업들은 무엇을 우리 회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동일한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실 아까 그 세 번째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변화는 슬로건 어떤 재창이나 출범식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매우 조용해서 정말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플로이들이 또 매니지먼트까지 전부 다 전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떠들썩한 어떤 그런 이벤트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내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변화의 주체가 돼서 그 조직 속에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어떤 변화와 또 성공을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 탑다운 식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통제 속에서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절대적으로 위대한 컴퍼니가 될 수가 없고 위대한 컴퍼니의 구성원이 또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짐 콜린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극적인 변화 프로그램, 가혹한 구조 조정에 착수하는 기업은 대부분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컴퍼니로서의 그 어떤 도약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은 오래된 그 축적된 그 과정의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그 구호재창이나 변화의 외적인 그 압력이나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충격요법에 의해서 그레이 컴퍼니가 탄생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짐 콜린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퍼니가 되는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 기업이 되는 그 1단계 목표까지도 그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축적된 그 어떤 내부 역량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지 갑자기 어떤 폭발적으로 어떤 외적 변화나 압력이나 어떤 일시적인 동기부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 조직의 리더 혹은 CEO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새겨서 경영 지침과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위대한 기업의 이 리더들, 특히 CEO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겸손함, 겸양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들이 정말 우리 CEO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밑에 있는 조직원들까지 은연중에 파고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이렇게 조용하게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그 응집된 어떤 그 힘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조용한 컬처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컬처 문화를 컬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CEO들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짐 콜린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즉 CEO가 일으킨 이런 조용한 변화와 혁명이 구성원들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맡은 분야에서 자신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고 그렇게 돼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굉장히 좀 왁작지껄하고 좀 떠들썩한 어떤 그런 행동 속에서 나오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고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되어야 앞 페이지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다가 좀 생략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큰 컴퍼니,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위대한 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자가 11개 기업을 뽑을 때 당시에도 GE는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E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대기업만이 위대한 컴퍼니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 또 기업의 그 리더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그 조용한 변화를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또 제공하고 또 함께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11개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난 26년간 그래서 제가 구글을 통해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봇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2000년 바로 직전 주가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위대한 컴퍼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질렛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인수합병이 된 걸로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 킴벌리 클락 코퍼레이션, 킴벌리 컴퍼니 같은 경우 역시 90년도 말 이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크로거 컴퍼니 그 슈퍼마켓 체인이 되겠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90년대 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보게 되면 많은 부침은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그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뉴코 컴퍼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년 시점 기준에서 지금까지 26년간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주가 차트가 부침은 중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레이 컴퍼니로 앞으로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2020년 전후해서 지속적인 부침 상황에서 그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서부터 또 2020년 전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패트니 모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 짐 콜린스가 조사를 했던 그 시점까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그 기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 시점서부터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서 지금은 거의 정말 클로즈 어떤 회사가 셧다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개 그레이 컴퍼니 그 리스트 중에서 월그린이 있었는데 이 월그린 같은 경우 2000년 기준해서 한 3년, 1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 중반서부터 대략 한 2014년, 15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그린은 리테일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아마존과 같은 그 이코머스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대한 대응이 거기에 대한 그 중장기적 변화를 사실은 이 시점 2000년 중반서부터 2000년서부터 2010년 사이 이때 정체기가 왔을 때 이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 오늘날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컴퍼니로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회사, 은행인 그 웰스파고 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속적인 성장을 우상향 그래프를 주가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레이 컴퍼니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레이 컴퍼니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량 기업이 되기도 힘든데 그레이 컴퍼니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매 순간 그 부침이 기업의 부침이 인생과 같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량 기업이 그 상황에 놓여 있던 아니면 우량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만이 그리고 또 여러분 기업의 전 구성원이 구호나 재창이 아닌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리더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레이 컴퍼니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찬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